캠핑을 하면서 얻게 된 분명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저희는 아이들이랑 매주 캠핑을 한 지 5년째 되는 캠퍼 가족인데요. 태어난 지 50일 되던 날 원터치 텐트에 있던 둘째가 벌써 7살이 되었네요. 나갔어? 솔직히 캠핑이라는 취미는 가족이 모두 즐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저희가 긴 시간 계속 캠핑을 하고 있는 것은 캠핑을 하면서 얻게 된 분명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과연 캠퍼 가족들은 어떤 것들을 얻으면서 취미생활을 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얘기해봐요. 1. 아이들의 성격 변화. 캠핑을 한다고 아이들의 성격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내향적이던 아이가 외향적이 되거나 하는 변화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바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보다 현실적인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기준을 스스로 깨우친다는 것인데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덜 예민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고 헤어지는 것, 또는 친구와 의견 충돌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성향이 점점 강해져요. 캠핑을 자주 하는 아이들은 지금 함께 놀고 있는 시간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곧 이별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시간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자기가 수용할 수 없을 만한 갈등이 생기는 경우 빠르게 자리를 회피하고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성숙한 결정이죠. 저는 친구가 세상의 전부였던 적도 있거든요. 이미 100번이 넘는 만남과 이별을 경험한 아이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죠. 2. 환경 적응성 변화. 캠핑은 극단적 계절 적응성을 요구합니다. 한국은 더워도 너무 덥고 추워도 너무 추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실내에 있으면 그런 걸 느끼지 않고도 편안한 1년을 보낼 수 있죠. 와글 패밀리는 실내가 편안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극단적 계절의 어려움을 느낄수록 문명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죠.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자연스러운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고민은 아웃도어, 인도어 할 것 없이 우리 가족의 환경 적응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달라지는 여행지는 장소에 대한 적응성도 매우 크게 높여줍니다. 가끔 새로운 환경에 던져지면 밥을 못 먹거나 화장실을 못 가는 아이들이 덜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고요. 하지만 매주 캠핑을 가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잘 쌉니다. 어디에 데려가도 걱정이 없죠. 3. 소비 습관의 변화. 캠핑을 하면서 아이들과 엄마 아빠는 같은 취미 생활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시절이 있기 전에 남편은 백패킹과 구기 운동을 취미로 삼아왔어요. 주말마다 혼자 산도 가고 새벽에 공놀이하고 오는 저와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저도 음악을 즐기느라 나름의 취미생활을 즐겼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별개의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은 엄청난 소비에 이분할을 동반합니다. 식사도 따로, 장비도 따로, 기름값도 따로, 커피도 따로 마시면서 각자의 소비를 계속하는 와중에 서로가 같이 하는 시간은 없죠. 시간을 돈으로 환산할 순 없지만 함께하는 시간을 잃는 것도 보이지 않는 큰 자원의 소모예요. 물론 캠핑이 소비가 적은 취미 활동은 아니지만
주말 활동이 곧 취미 활동이 되며 발생하는 경제적 효율성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죠. 특히 핸드폰 없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온전한 주말 시간이 보장되는 것은 캠핑의 엄청난 특권입니다. 4.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도 위험합니다.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 경우는 없더라도 세상에 여기저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캠핑은 이러한 위험들을 예방해주는 예방접종의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예를 들면 비를 왜 맞으면 안 되는지, 젖은 옷은 왜 갈아입어야 하는지, 난로를 피울 때는 왜 환기를 해야 하는지, 왜 화로 때는 불이 없어도 가까이 가면 안 되는지, 번개가 치는 날 왜 나무나 폴대 옆에 있으면 위험한지, 콘센트는 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지, 음식물은 상온에 두면 안 되는 이유, 어떤 생물은 만질 때 조심해야 하는지, 이 외에도 수많은 주의사항들이 있죠. 근데 가장 큰 위험은 아이들이 이런 지식을 알고 있어도 경험해보지 않으면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아이에게 젖은 옷은 갈아입어야 한다고 가르쳐보고 아이를 분수놀이터에 데려가 보세요. 입술이 파래져도 옷을 갈아입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죠. 캠핑은 아이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위험 예지 활동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5. 규정과 매너 지키기. 캠핑장에는 몇몇 매너와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빌런이 되는 것이죠. 캠퍼의 아이들은 규정이나 매너와 관련된 부분에 민감해집니다. 안 지키면 혼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봐본 경험도 있기 때문이죠. 규정과 매너를 아는 아이, 얼마나 매력 있나요? 6. 자연에 대한 인식 변화. 겨울을 제외하면 캠핑은 온갖 다른 생물들과의 동침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말 처음 보는 신기한 생물들을 매주 마주치죠. 그때마다 저희는 그 생물의 이름과 특성을 알려주면서 어떤 의미를 갖는 생물인지 교육하고 있어요. 모기나 파리처럼 죽이면 포인트가 쌓이는 생물도 있고 무당벌레나 잠자리 같은 익충도 있죠. 물론 퉁가리같이 위험한 생물들도 있고 맛있는 생물들도 있지요. 이런 교육은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다르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잡은 조개를 가족이 맛있게 먹고 직접 캔 고구마와 쌈채소를 요리해 먹은 경험은 같은 음식을 봐도 다른 인식을 갖게 합니다. 아이들은 이 음식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상상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소중해지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다른 물건도 같은 사고방식으로 바라봅니다. 손안에 있는 볼펜 한 자루도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기가 해변이야, 이쁘야. 7. 유년기에 새겨지는 행복한 기억. 캠핑은 자극적입니다. 더운 날 엄청난 땀을 흘리다가 얼음장 같은 계곡에 들어갔다가 겨울에 부들부들 떨다가 따뜻한 난로 앞에서 몸을 녹이죠.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와 함께한 캠핑의 기억은 강렬한 자극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유년기는 행복했나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당당하게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상상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게 와글캠프 채널이지요. 8. 가족여행의 질적 변화. 저희는 캠핑의 목적에 여행을 꼭 포함시키는 편입니다. 캠핑 자체가 목적인 캠퍼분들이 더 많겠지만 아이랑 같이 할 때에는 여행을 동반한 캠핑이 훨씬 더 많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야광충을 보러 새벽에 밤바다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갯벌에서 해루질을 해보기도 합니다. 놀이동산에 가보기도 하고 등산을 하기도 합니다. 예쁜 카페를 가보기도 하고 박물관 투어를 하기도 하죠. 이런 일상적인 가족여행에 캠핑이 더해지는 겁니다. 캠핑은 말 그대로 밖에서 자는 야영 활동이 될 뿐이죠. 그러면 편안한 호텔에서 자면 되지 왜 굳이 불편한 텐트에서 자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충분히 크게 되면 우리의 삶과 취미생활은 또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캠핑이 준 변화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좋은 영향들을 마음껏 즐기는 삶을 계속 누리려 합니다.